한국인은 미쳤다. 한국에서 오래 살아본 외국인들, 특히나 한국인들이 많은 기업이나 학교에서 함께 생활해본 외국인이라면 모두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효율성과 빠른 속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와 의지를 무한정 끌어내는 능력에 깜짝 놀라게 된다죠. 그리고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노는 한국인의 저력에 그저 감탄이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2003년 LG전자 프랑스 법인의 영업 마케팅 책임자로 합류한 후 연매출을 7배나 높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에리크 슈레데주는 2006년에 상무, 2009년에는 프랑스 법인장으로 LG그룹 최초의 외국인 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LG에 입사하기 전 필립스와 소니, 도시바 등 당대 최고로 꼽히던 유명 전자기업에서 25년간 근무했는데요. 하지만 소니와 도시바는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쓸던 일본의 전자산업을 상징하는 이름이었지만 그 명성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워크맨으로 상징되는 소니의 찬란했던 전성기는 어느 순간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해버렸죠. 소니 몰락의 배경에는 변화에 맞서지 못하는 느려도 너무 느린 일본 사회가 있는데요. 1980년대 소니는 말 그대로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워크맨은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며 혁신적인 휴대용 음향기기의 대명사로 정착했죠. 소니의 신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986년에는 세계 최초로 8mm VTR을, 1990년에는 8mm 캠코더를, 1993년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을 개발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 할 것만 같던 소니는 어느 순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소니와 일본 기업들의 추락을 부추긴 것은 과거의 관행과 운영 방법에 대한 고집이었죠. 소니는 신상품 개발보다 과거의 히트 상품 시리즈를 다시 재현하려는 것에 방향성을 맞추었습니다. 디자인은 이전에 성공해서 탈피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최고에 있던 전성기 때 제품을 자꾸만 카피하여 다시 만들었습니다. 결국 과거 소니에게 영광을 안겼던 워크맨 시리즈를 시작이자 마지막으로 일본 전자제품의 매출은 점점 더 감소합니다. 당시 잘나가던 일본 전자제품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에리크 슈레데주는 일본 사회 깊은 곳을 경험하면서 이미 일본의 몰락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는 계속 전자제품 업계에서 일을 한다면 떠오르는 별과 같은 기업인 LG에서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프랑스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국 기업으로 이직을 한다고 하니 도시바에서 함께 일한 일본인 동료들은 6개월 동안이나 그를 만류하며 한국 기업을 험담했다고 하는데요. 편협함과 군대식 사고방식을 가진 무식한 한국인들과는 절대 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바다 건너 한국만큼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그를 만류했다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머리를 쓰지 않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무식한 인간들이라면서 서양인들은 그 누구도 같이 일할 수 없다면서 당신도 똑같을 거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리크 슈레데주의 결심은 굳건했습니다. 일본 기업에서 오랜 시간 일하며 느낀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혁신과 발전 없는 일본 기업들은 당시 관련 업계에서 저물어가는 해라고 불렸지만 글로벌 1위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해외 생산 규모를 무리하게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해외 현지 생산이 늘어날수록 품질과 서비스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일본인들은 이를 무시하고 살기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었죠. 그는 21세기를 이끌어갈 나라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글로벌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LG전자에 입사합니다. 그는 9년간 LG전자에서 근무를 마치고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는데요. 한국과 프랑스에서 발행된 이 책은 프랑스 전체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기업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죠. 그는 책에서 9년 동안 경험한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에 대해 그리고 한국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한 아침이 나라 한국은 오랫동안 싸우는데 익숙했다.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 싸웠고 그 다음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싸웠으며 이제는 패권을 위해서 싸운다. 한국인들이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 그 능력은 서양인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초월한다. 비밀은 단 하나 있다. 한국인에게는 가능함의 한계가 없다. 이 사실을 프랑스인들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말이죠. 이 책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면서 프랑스 내에서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 기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보도하는 프랑스 언론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게 청한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 일부를 번역해 공유합니다. La forme le plus impressionnant aura été mes 3 semaines et demie d'immersion dans un camp de formation après être passé Sangmu, c'est-à-dire dans le top des 400, ou pendant 3 semaines et demie dans le froid
de l'hiver coréen à -15. J'ai travaillé de 7h30 du matin jusqu'à 21h30 le week-end et 23h30 la semaine, avec des surveillants derrière mon dos pour être sûr que j'apprenais et que je restituais, et avec une vingtaine de Coréens jour et nuit. Et je comptais tous les soirs en me couchant dans ma toute petite chambre en plastique parce que c'était étroit. Je mettais un bâton comme un militaire pour le nombre de jours restants, Une tellement cellule. c'était pesant. Une vie de prisonnier. Ouais, une vie pas loin de... Pas le droit de sortir, évidemment, mais une vie à peu de moments pour se libérer l'esprit, pour penser à autre chose. Malgré tout, quelquefois, on le sait, les Coréens aiment bien faire la fête. Et alors là, ils se lâchent. C'est-à-dire que dès que l'aspect factuel est terminé, quand en fin de journée, ils vont évacuer en parlant, en chantant et en buvant beaucoup. Et quand on boit beaucoup, comme ils ont un métabolisme qui globalement les fait tenir beaucoup moins l'alcool que les Européens, ça part très vite un peu en dérive totale. Et là, on assiste à des scènes qui sont parfois uniques, qui sont invraisemblables et qu'on n'aurait pas pu imaginer quelques heures avant. Et par contre, le matin, tout est revenu en ordre. Et les amis de la veille, les amis d'un soir, les amis d'un verre sont devenus des chefs qui deviennent rebelles et difficiles et durs. Alors, vu de la France, ça paraît complètement surréaliste. Est-ce que c'est ça qui explique malgré tout le succès et notamment le succès commercial des produits technologiques coréens aujourd'hui ? Le vrai succès des sociétés coréennes et notamment d'LG a été d'investir beaucoup sur des innovations en termes de produits ou de solutions. Ces innovations, elles ont été appropriées par des chefs qui ont donné une direction à toute une entreprise. Et la grande force des Coréens est et a été dans cette direction de disséquer toutes les tâches en termes d'exécution, de les contrôler en termes de timing, de qualité, de succès, pour que chaque parcelle de l'organisation soit contributif au projet global. Et ça permet effectivement d'atteindre des performances de rapidité par rapport à un contrôle de l'exécution qui sont énormes par rapport aux entreprises françaises. La nuance de tout ça, c'est que c'est fait dans un déficit de prise en compte de l'humain et que parfois, ça fait des drames humains, des drames familiales parce que les gens ne résistent pas toujours à cette culture du fait, de la mesure et du classement. Sur le plan technologique, on se demande toujours quelle est la part d'innovation et la part de copie. Est-ce que les Coréens sont toujours en train de suivre les Japonais ou les Américains, Apple, etc. Quelle est la part de créativité au fond ? Je pense maintenant il y a les deux. Pour revenir dans la course, les Coréens ont beaucoup copié et ont copié avec leur savoir-faire en termes d'exécution. Maintenant, les entreprises sont devenues relativement riches, ont du cash flow, ont des développements, ont des laboratoires, ont des chercheurs. Il y a une société comme LG, elle a près de 7000 chercheurs en permanence qui cherchent des brevets, qui les déposent, etc. Donc cette innovation, ils l'ont. Parfois, ils ne l'ont pas, ils passent à côté, donc ils copient très vite en termes de capacité à copier vite et à exécuter. Mais globalement, sur les vraies technologies, quand on parle des écrans maintenant, quand on parle des technologies Android par exemple et des associations, on peut laisser pour compte le fait que les Coréens ont vraiment innové dans ces domaines. 남들보다 먼저 한국의 잠재력을 발견했던 에리크 슈레드주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효율을 중시하는 한국 기업의 조직 문화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 놀라울 정도로 투지가 넘치는 한국인을 꼽습니다. 한국인들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며 불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전진했다라는 그의 말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화이팅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